오늘 올린 크리스마스에 뭐 하셨어요? 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저는 가족들이랑 좀 빈둥대면서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또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시간 보내고 왔고요. 원래 크리스마스엔 열혈 코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파이썬 만든 것도 그렇고 리눅스도 약간 연말에 했잖아요. 네. 그리고 루비가 있죠. 루비요? 아, 루비 새 릴리스가 항상 25일 날 나온다고. 그 얘기하기 전에 네. 네, 후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게리용님이 팟빵에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는 게리용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게리용님은 어떤 게리용님이신가요? 저희 회사 당근마켓 공동대표 중에 한 분?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당근마켓이 키워주는 스탠다드 아웃.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야기하자면 매년 크리스마스에 루비 개발자들한테는 이벤트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루비 새로운 릴리즈가 크리스마스에 발표되거든요. 메이저 릴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너죠. 마이너. 2.5, 2.6 이렇게 넘어가는. 사실 네. 루비에는 그게 의미가 없긴 해요. 루비에서는 앞에 숫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1.8에서 1.9 넘어갈 때가 메이저 릴리즈라고 많이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막상 1.9에서 2.0 갈 때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C 코드 상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부분 1이 이제 메이저고 네. D 그 다음 게 마이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고 3.0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마츠가 카이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1.8에서 1.9 넘어갈 때 사람들이 못 넘어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이썬이 3 넘어가면서 못 넘어갔던 그걸 네. 다 봤기 때문에 네. 루비 3.0을 뭐 3배 빨라지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호환성은 절대 안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최대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마 3.0도 크게 바뀌지 않았죠. 네,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마이너 릴리즈를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하고 그걸 어제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한 6시쯤에 이제 공지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새벽에요? 아니요. 저녁에요? 저녁 6시쯤? 네, 그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못 봤는데 막 이제 그 트윗 덱에다가 이제 한 줄에다가 검색창 띄워놓고 루비 2.6 걸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나올 줄 알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던 거야? 새로 고침 아니고 자동 새로 고침이 돼요. 산타 할아버지 오는 것처럼. 우리 집에 몇 시에 오시나? 왔다 갔다 하다가 슬쩍 봤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소식은 네. 릴리스 마스터가 올려줘요? 아니면 유키가 올려줘요? 저는 뭐 자세히까지는 안 보고요. 그렇게까지 자세히까지는 안 봤었고 그냥 이제 루비 공식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해요. 이게 루비 2.6이 한 10월부터 벌써 거의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스펙은 확정이고 10월 정도에. 아니 구현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네, 근데 계속 조금씩 하고 거의 11월에는 2.6에서 바뀐 것들 막 사람들이 블로그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릴리즈만 크리스마스에 여유롭게. 어차피 릴리즈 캔디데이트가 이미 10월쯤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1, 2 나오고 프리뷰는 더 빨리 나왔어요. 프리뷰는 이미 8월 달쯤에 나왔었고 프리뷰 끝나고 릴리즈 캔디데이트 1, 2 나오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 딱 이제 짠 하는 거죠. 좋은 게 뭐가요? 이번에 좋은 나온 거 2.6 버전에서 좋은 거. 이번에 2.6에서 제일 좋은 거는 루비 2.5에서 일드 셀프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 이름이 댄으로 바뀌었습니다. 댄이라는 별칭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프라미스의 댄과는 다른 댄이죠? 그거 다른 댄이죠. 그 댄은 아닌 댄이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마츠가 이제 어쨌건 일드 셀프라는 이름이 별로라는 얘기가 있어서 막 이슈가 있었나 봐요. 일드 셀프가 뭐 하는 거냐면은 되게 이상한 함수긴 한데요. 그냥 자기 자신을 일드하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이라 함은? 메서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브젝트의 메서드. 커널 아마 메소드로 들어가 있을 건데 커널 클래스의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는 메소드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추라면은 자기 자신을 일드 해가지고 블럭으로 이제 넘겨받아서 그 블럭에 인자로 넘어오는 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함수죠. 그래서 그 일드 언더바 셀프인데 메소드 이름이 원래 맞아요. 그 안에 구현이 뭐랬냐면 일드 스페이스 셀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드 스페이스 셀프 치면 되는데 일드 언더바 셀프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걸 쓰면은 약간 좀 별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메서드 체이닝 하기가 엄청 좋아져요. 네. 그래서 체이닝 하다가 자기 자신을 불러오고 싶을 때 끊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일드 셀프를 쓰면은 메서드 체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좋다고 댄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좋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댄이라는 걸 추가를 했고, 근데 이제 논의가 있었죠 여기서. 그래서 그때 루비카이 같이 갔었잖아요. 맞지. 그때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마츠가 댄을 제안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루비 컴퓨터 안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건 누구나 컴퓨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다른 사람 아무도 이제 커밋 안 해주고 마치 혼자만. 네, 그래서 마치가 직접 커밋 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커밋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한 커밋일 거잖아요. 이름 추가하는 거죠. 네.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게 더 어려워요 원래. 뭐 의원, 뭐 위원회 뭐 이런 데도 제일 결정하기 어려운 게 이름이잖아요. 위원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더 나은 이름이 있으면 제안해달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 바뀐 거 보니까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카이기 그 마지막 날 컴퓨터들이 앞에 연단에 있고 이제 우리 들을 때 이거 손 들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괜찮은 괜찮아요. 사람? 네. 아마 그때 그래서 한 반 나왔나? 그래서 과감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반까지는 아니고 근데 좀 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마치가 제안했던 뭐 다른 기능보다는 좀 더 많이 사람 찬성이 온다고 했어요. 다른 게 뭐였지? 그 화살표 함수, 그 람다 함수 할 때 루비에도 화살표 넣어가지고 람다 함수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넣을 때 컴퓨터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보단 좀 나은 것 같다. 그것도 결국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갔죠. 네. 루비 람다 함수 뭐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마츠도 저기 파이썬 기도 반려섬 하는 거 보고 컴퓨터들이 마치 나갈까봐 이렇게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하나 넣어주고 너는 나가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야? 마츠는 요새는 거의 엠루비 쪽만 보는 것 같고 네, 이쪽은 커밋 많이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M 모바일 모바일은 아니고 모바일은 아닌데 어쨌든 M 네. 되게 가벼운 M 룩인데 그쪽에 많이 써요. 임베디드 쪽에. 네. 그래요? 마츠가 그쪽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뭐라 그러죠? 연구비 같은 거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와, 실제로 엔진엑스에도 M루비 써서 코딩하는 분들도 있고.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루비군요. 이야. 우리도 뭐 루비 같은 언어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정부가 엄청 지원해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지금 쓸데없이 지원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정부만 지원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사실 이거는 뭐 반 농담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 짓 컴파일러 구현이 추가됐고요. 그게 추가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네, 빨라질 여지가 저스트 생겨요. 인 타임 뭐 네. 그건데 자바 쪽에도 예전에 이거 추가된다고 했고 아무튼 빨라질 수 있대요. 정확한 구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히는 런타임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코드가. 네. 근데 돌아갈 때 그때 머신 코드를 만들고서 그걸 실행해서 뭐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벤치마크 해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 기능에서는 빨라지긴 하는데 아직 뭐 전체적으로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루비 온 레일즈나 이런 데서는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파이썬의 C 파일이랑 비슷한 건가요? 점 C 파일 생기잖아요. 점 C 파일? 약간 비슷한 건 아니고 파이 C 어쨌든 그 파일이요? 머신 파일 그 파일이 약간 이미지로 치면 캐시되듯이 썸네일 캐시되듯이 한번 호출되면 남아있는 그런 개념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 구현. 근데 짓 컴파일러 했다고 엄청 획기적으로 빨라진 언어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나 뭐 이런 거 만드는 분 입장에서 엄청난 개선이긴 한데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어차피 막 짜면은 막자면 네. 그거기 없다. 때문에 근데 뭐 물론 이런 건 해주면 당연히 좋죠.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하나가 사실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엄청 중요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재밌었던 거 하나는 엔드레스 레인지가 들어가긴 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루비에서 그 레인지 표현을 점점이나 점점점으로 쓰거든요. 아마 네. 세이프트에도 비슷하게 사용됐을 건데 아, 그런 식으로 범위 표현을 하는데 뒤에 범위를 생략할 수 있는 네.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 점점 하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파이썬에도 그런 거 있잖아. 네, 리스트에서 리스트 자를 때 앞에 것만 인덱스 값 주고 콜론 붙이고 그쵸, 뒤에 안 뒤에 쓰면 값은 되죠. 안 쓰면 끝까지 되긴 하는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네. 리스트에서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레인지에서. 뭐 레인지나 아니면은 뭐 인원 제너레이터 예, 이런 것에서도 근데 대부분 아, 어차피 그럴 수 있다는 루비도 거니까. 그게 뭐 문자열 처리하거나 그 리스트 하거나 뭐 네. 비슷하긴 해요. 파이썬도 그 가짜로 레인지 만들어가지고 네. 리스트처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파이썬을 썼거든요. 학교에서 뭐 10년 전에 코딩할 때 파이썬을 먼저 배웠는데 문자열 처리할 때 무한대 그 엔드리스 그걸 많이 썼어요. 뒤에 비우는 거를. 그래서 진짜 그냥 뭐라 그러죠? 가독성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생각한 대로. 네. 근데 루비 하니까 그게 안 돼서 막 마이너스 1 뒤에 많이 썼어요. 마이너스 1 쓰면서도 헷갈리고 막 마이너스 1? 점 3개? 점 2개 막 이것도 다르고. 점 3개랑 2개는 어떻게 달라요? 세 개가 맨 마지막 숫자가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아, 저도 요새 많이 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더 헷갈려요. 네? 스위프트는 반대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거 바뀌었어요. 스위프트에서요? 처음에 반대였는데 네. 지금 바뀌었을 건데.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처음에 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루비 커뮤니티 쪽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멘붕이었어요. 전 루비 하면서 스위프트 하는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와. 네. 초기 릴리즈 때 헷갈리네요. 반대로 만들어봤어요. 이게 약간 네. 좀 티 안 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들어가서 1부터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고 원래는 이걸 하려면은 그런 거 썼거든요. 그 마이너스 1은 범위 때 쓰는데 실제로 그냥 무한대 범위 만들 때 1점점하고 플롯 인피니티 이런 거 그렇죠. 상수 지정해 쓰거나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졌죠. 정확히는 이게 1점 nil nil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nil을 써도 무한대가 되는데 nil 써도 된다? 네. 그럼 그거를 원래 쓰는 거 몰랐어. 원래도 니를 써도 안 돼, 안 돼. 됐어요? 원래 안 되는데 아, 원래 안 이게 되는데. 추가된 거고 아. 이걸 줄인 1점점을 쓸 수 있는 거죠. 아, 문법적인 단축 표현이 생긴 거군요. 네. 네.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비긴레스 레인지라고 네. 앞에가 없는 아, 앞에 없으면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들어간 기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실제로 뭐 시작을 어떻게 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고 뭐 범위 자른다거나 하는 거 할 때 네. 앞에 어떤 숫자보다 적은 숫자를 다 포함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가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거의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서 몇 달 전까지 이런 범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몇 달 전 이전 다 포함 요런 거 쓸 때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해서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들어가진 않았고 좀 재밌어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들어간 건 엔드레스가 들어가서 요런 부분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레스큐가 없는 else절 되게 특이해 보였는데 이제 begin 해서 레스큐 하고 원래는 end잖아요. 네. 기본적인 구문이 그거면 else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본 구문인 레스큐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네. try catch가 있는데 캐치가 없는 트라이절은 상상할 수 없고 물론 왜 else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근데 루비에선 그게 있었다고 했던 게 실제로 되게 신기해요. 루비에서도 이미 경고 문구 나오고 있었던 아.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레스큐가 없어도 되는 거는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정규 표현식으로 치면은 곱하기 아, 그 에스터리스크 문자인 거죠. 네. 그걸 쓰면 0개 영 이상이 이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스큐가 한 개가 아니라 n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0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개 넣었을 때 LG만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었고 원래 이번에 그냥 아예 예외가 발생하도록 바뀐 네.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상화된 걸로. 저한테 루비는 약간 이상한 언어거든요. 네. 그런 게 많죠. 이 플립플롭도 되게 재밌는 문법인데 혹시 알아요? 아니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네. 그 한 비트짜리에다가 조건 걸어놓고서 어떤 기준을 통과했을 때 조건이 바뀌고 또 어떤 기준이 만족했을 때 조건이 다시 바뀌어서 네. 0인 상태에다가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뭐 그런 회로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 루비에선 그거를 레인지 문법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이거 릴리즈 노트를 간단히 써했는데 거기서 코드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추천이 돼서 아마 3.0 이전에는 사라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몰라도 되겠네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플립플롭 문법이 레인지로 된다는 거. 아, 원래는 된다.
지금도 돼요. 지금도 당연히 되는데 네. 그런 문법이 있다는 거 보통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이 다음에 뭐 2H 메서드가 이제 블럭 받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이번에 메서드 추가된 것들이 약간 옛날에 레일즈에서 액티브 서포트라고 루비에서 지원 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용한 것들 많이 추가해놨거든요. 레일즈 쪽에. 그런 것들이 루비에 하나둘 더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이게 레일즈 쪽은 좀 발전이 없고 오히려 원래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레일즈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액티브 네. 서포트나 이런 맞아요. 쪽에. 이게 보니까 이런 메소드 개선들이 보면은 그 쿡패드에 루비 커미터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쿡패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전업으로 루비 커미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쿡패드 블로그에 프로가 해설하는 루비 2.0 뉴스 파일이라는 포스트를 썼어요. 네. 거기 보면 좀 해설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약간 이런 기능들은 다 옛날 이슈에서 좀 찾아내서 구현한? 그러니까 되게 밀려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개선들이 몇 가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쿡패드 돈 받고 이제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 되게 좋긴 한데 쿡패드에 한국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 네. 방송에 나왔었는데 네. 네. 번역해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아, 해달라고 그냥 해달라고 좋으시죠. 네, 번역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은 2.6 릴리스도 됐는데 업데이트 네.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2.3 쓰고 있죠. 2.3? 네? 지난번에 2.4 올리다 2.3.3인데 2.3.4 올리다가 네. 뭐가 안 돼가지고 못 올리고 저희 베퍼 스크립트랑 꼬이는 게 있어서 베퍼 스크립트에서 네. 이제 버전 체크하는 거에 꼬이는 게 있어서 어, 저희 지금 도커라이즈 진행 되게 이제 뒤에서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끝나면 이제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뭐만 하면 이제 도커라이즈만 바라보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겠네요. 저희도 그래요. 네. 도커라이즈 되면 이제 낙교님이 매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당근마켓 서비스. 루비 버전을 똑같이 바로 올리고 기다리다가 리프레시 하고 있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재밌는 거 하나 있긴 했어요. 허로크에서 릴리즈하고 한 3시간 만인가? 네. 체인지를 전달하는 트위터 계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보면은 루비 2.6 지원한다고 그렇게 바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한 달 동안 다 돼 있고 이거 네. 그 마지막 커밋은 모르겠는데 이게 SVN이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지막 커밋에서 아무것도 없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릴리즈만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러링 되고 있는. 미러링 된 거라서 그쪽에서 보니까 이슈는 없었나? 아무튼 네, 그쪽에 동기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 보통 참고했었는데 아무튼 당근마켓 인프라에 실망을 한번 하고 그쪽 인프라는 아니긴 하죠. 네.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실망을 한번 하고 실망은 낙교님한테 하면 될것 저희도 도커라이즈 빨리 해서 장구 버전을 따라 누가 먼저 하는지 보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질 것 같다. 다른 일들이 있어서 네. 빨리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잘 돼가지고 네. 유튜브가 그냥 잘 되면 되는데 네이버를 막 끌고 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끌고 간다는 거는 견인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를 까면서 가는? 까면서 밟고 가는? 밟고 가는? 왜냐면 최근에 유튜브 보는데 그런 유튜버가 있었어요. 강차분 PD라는 분이 만든 영상인데 제목이 당장 네이버 블로그 때려치고 유튜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강렬하네요. 네, 유튜브 시작 고민하는 분들에게인데 요즘에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이제 소셜이나 SNS 흐름이 있잖아요. 네. 옛날 네이버 파워블로그가 있다가 약간 페이스북으로 갔다가 파워블로그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로 한번 했다가 그분들이 다 인스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엔 인스타에서 연예인들도 다 유튜브 만들고 있거든요. 인스타를 다 접고 이제 네. 그런 흐름에서 이분이 영상을 좀 만들어줬더라고요. 조회수가 19만이나 돼요. 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은 낙교님이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 때려치고 유튜브 하라는 얘기긴 해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는 보통 네이버 블로그를 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올리고 사람들한테 또 인기도 많고 나중에 이제 방문자도 많아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뭘로 돈을 버나요? 네이버 블로그가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돈을 버는 거죠. 아니죠. 네이버 아닌가? 블로거들도 파워블로거 돈을 버는데 그 구조가
그 언론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 말은 네이버 블로그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아니죠. 개인들도 돈 벌죠. 그러니까 파워블로거가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조회수만 많아지면 언론사들이 하듯이 배너 광고처럼도 넣고 그냥 어디에 넣어요? 그냥 자기 본문 글에다가 안에? 그냥 기사 돈 받고 써주듯이 그런 것도 많이 아. 하고 사실 광고 수익보다 그런 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찬 들어오면 그거 글 한 번 써주면 몇백만 원 받고 그렇죠. 약간 그런 모델이긴 했죠.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고 조회수 높이는 분들의 아. 대부분 목적이. 그러면 국내 유입은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가 그쵸. 많으니까 거기에서 유입량을 높여놓은 다음에 언론사 광고를 집행한다. 언론사처럼 네. 언론사들이 구독료로 돈 벌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다 기업 광고 하듯이. 네. 근데 파워블로거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 파워블로거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이버 파워블로거 배지를 달아주면 몸값이 달라지는 거지. 와. 그래서 네이버가 파워블로거 없앴거든요. 그 배지 아, 달아주는 아, 거를. 그래요? 예. 약간 그런 관점? 근데 돈을 못 벌진 않았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쓴다고 해도. 근데 이분은 왜 때려치고 유튜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보면은 플랫폼이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컨텐츠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뭐 협찬이라든지 내가 따와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내가 따야 되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런 플랫폼도 막 생겼었잖아요. 어디 가서 상품 내가 리뷰한다고 하면 막 돈 주고 막 그런 거 네, 생겼었잖아요. 네. 그런 올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거 있어요. 아, 올블로그 다음에 막 광고 전용 플랫폼 같은 것도 생겼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컨텐츠 제작자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적으로는 수익을 지원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의 지금 봐서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한테 돈이 되는 플랫폼이 처음으로 된 게 유튜브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수익 뭐 거의 대부분 광고긴 하겠는데 광고로 봐서 돈이 되는 게 어쨌든 유튜브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요지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에 그거 광고 글 쓰고 네. 돈 받는 건 똑같은 모델이고 파워블로거랑 음. 인스타로 넘어가는데 인스타도 똑같았어요. 인스타는 심지어 링크를 못 달아. 그래서 와. 막 내 프로필에 링크 달고 막 영상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설명해주고 근데 막 이거 힘들게 이렇게 돈 벌던 분들이 유튜브는 그냥 내가 그런 거 협찬 안 받아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막 조회수로 돈이 되니까 내 자유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에서 스팀잇이 엄청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잖아요. 돈을 벌게 해준다고 네, 글만 썼는데 네. 외국은 워드프레스나 개인 블로그에 글 쓰면 내가 애드센스 달아서 좀 돈 버는 구조가 됐는데 네. 한국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게 에드포스트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써보셨어요? 저는 못 달고 그 조건이 그래요?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와. 한번 달았거든요. 여동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아서 봤는데 그냥 한국 광고 시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애드센스 단가 엄청 낮잖아요. 네. 애드포스트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애드센스로는 안 돼요. 에드센스보다 낫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는 괜찮아요. 애드센스보다는 애드포스트가 괜찮은데 그걸로 돈이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쓰면 최신으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트래픽 빠지잖아요. 아, 그쵸. 원래는 일반적으로 글을 쓰면 그 트래픽이 유지되면서 이제 더해져야 되는데 네이버는 메인이나 어디 검색에 딱 밀어주면 위에 탁 떴다가 쫙 빠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네이버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한쪽 라인이고 반대편에 이제 구글의 유튜브랑 인센스랑 이런 것도 한 축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이쪽은 광고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플랫폼 네. 파워를 강조한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거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딱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쓸 수 있긴 하고 엄청나게 셀럽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죠. 네. 페이스북만 돈을 벌지 절대로 그 안에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다른 거 찾는 거죠. 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찬 광고를 한다든지 뭐 리뷰를 써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됐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컨텐츠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컨텐츠가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컨텐츠 자꾸 만들잖아요. 네. 근데 컨텐츠가 좋은 게 아니라 협찬을 통해 돈을 벌면은 협찬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전체 플랫폼 자체의 콘텐츠의 딜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다시 이쪽이 잘 되고 약간 시소처럼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이제 이쪽밖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유튜브 같은 게 생기면서 약간 그런 것들 균형을 이루고 좀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유튜브 좀 말고는 근데 그런 플랫폼이 없잖아요. 저는 그나마 애드센스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문제는 어차피 돈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애드센스로 개인 블로거 돈을 번 사례가 정말 드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애드센스로는. 아, 그래요? 저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10년이 넘었지만 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달안 났는데? 예, 10만원 넘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100달러. 안 넘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는데 낙교님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좀 받아봤어요. 아, 10년 전에? 엄청 많이 10년 쓰셨나 전에. 보네. 그냥 그때 개인 10만 원? 블로그 아니요, 한 100만원 정도 받았던 거. 우와. 뭐 무슨 글을 쓰신 거야? 무슨 글을 쓴 건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개인 블로그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 블로그는 아니었고 근데 거기에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한 달 이제 지나면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때는 단가가 좀 잘 걸리면 엄청 셌어요. 잘 걸리면은 하나에 클릭했는데 1,000원 넘게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와. 그러니까 원래 좀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단가 엄청 세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한국 광고들은 진짜 1원에서 10원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가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단가가 좀 세서 그러니까 방문자가 엄청 많지 않아도 좀 잘 걸리면은 그냥 그럭저럭 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그거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해서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뭐 네이버 메인이 갔다 온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저도 만든 지 10년 넘었는데 블로그가 물론 중간에 플랫폼이 많이 갈아타긴 했는데 이제 겨우 91달러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채워지면 빨리 10만 원 받아야지 막 이러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블로그에 글을 안 썼더니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제가 이제 그때 접했던 정보도 아마 그 시점 지나면서 단가가 엄청 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 시점 지나면서 한국 광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엄청 떨어졌고 실제로 엔간에서는 거의 뭐 방문자 1,000, 2,000 단위로도 돈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나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용돈벌이 하는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해봤자 용돈벌이 하는 정도 네. 버는 거라고 들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좀 그런 광고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 이제 만들어서 네. 하는 거. 막 다른 데서 자료 복사해오고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좀 돈 벌었던 것 같고. 예전에 아사인 들어오셨을 때도 아사인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사님이 잘 그나마 잘 벌겠죠? 네. 국내 저도 그때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걸로 돈이 될 만큼 희망적이었던 수치는 아니었던 네. 것 같긴 해요. 네. 절망적인 수치였죠. 제대로 얘기하면. 듣진 않았어요. 정확히 몰라서 뭐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네. 아마 뭐 나중에 한번 나사님 모시고서 또 불러보고 수익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굉장히 탑 블로거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하면은 아래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든 동력이 없거든요. 없죠. 실제로 좀 돈이 되는 게 보이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용돈벌이라도 하겠네 정도가 되면은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로는 저는 지금 구글 쪽에 보면은 컨텐츠가 진짜 너무 없어요. 구글에 컨텐츠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IT 쪽 봤을 때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걸린 한국어 컨텐츠가 검색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컨텐츠를 키워드를 잡고 글을 조금만 잘 쓰면은 거의 검색 결과 1페이지 올라가요. 네. 거의 IT 쪽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다가 수익이 애드센스나 이런 걸로 형편없다는 거를 파악하고 그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오프라인 출판사들이 컨택을 해서 책을 쓰자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거예요. 계약금을 얼마 주니까. 그렇죠. 계약금도 계약금을 주고. 안 주더라도 그냥 책을 낸다는 건 수익도 물론 수익이지만 개인의 평판에서 블로그가 엄청 유명한 것과 책이 잘 된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이제 후회하는 거지. 내가 자신은 책쓰나 봐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애드센스로 뭐 용돈 벌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용돈 벌기라는 말이 없어요. 블로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본 쪽은 블로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냐 이게 주요 이슈고 우리는 용돈이 될까 말까 이런. 일본어 배워야 되나요? 이제? 아니에요. 지금 어제 이제 그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키라고 네.
클라우드랑 인프라 쪽 관련된 기사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뉴스 기사만 쓰시는 분인데 원래 언론사에 계시다가 한 분이에요? 퍼블리키가? 한 분인 것 같아요. 와. 그 사람 이제 글을 쓴 거 보니까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클라우드랑 인프라 관련된 뉴스 소식만 전하거든요. 그 약간 프로그래밍 얘기도 아니고 그 딱 어떤 컨퍼런스 하면 제일 먼저 전달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언론사에 계시다가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개인 미디어 독립을 하신 건데 지금 그분이 이제 2011년부터 매년 그 연간 보고서를 쓰거든요. 네. 정기 보고서로 이제 올해 얼마 벌었는지라기보다 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정리해서 쭉 올려주시는데 올해 그거를 이제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자기도 좀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블로그로 밥 벌어먹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던질 만한 시기는 지난 것 같다. 다 벌어먹고 사는 거죠. 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부럽다. 그분이 얼마나 버시는지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배너 광고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도 아무래도 큰 벤더사들이 있으니까 뭐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데서 다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메인 광고 이제 두 자리가 있는데 네. 그런 데가 3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이제 기사 아래에 조그만 자리가 한 150만 원 네. 그런 거 해서 일단 거기서 이제 700만 원 채우고 와. 다른 거 어소시에이츠랑 광고 같은 거. 다른 광고 같은 걸로 좀 더 채우는 거죠. 어소시에이츠가 뭐예요? 어소시에이츠는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거에서 네. 내 리퍼를 달아서 링크를 남기면은 누군가 거기 들어갔을 때 물건 사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돈이 좀 페이백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아마존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별로 크진 않았고 아무튼 이제 그분은 자기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지금 와, 수익을 내고 계신 1,000만 것 원. 같아요. 매출이긴 한데 1년에 1억 4천? 정확히 모르겠어요. 1,400만 원 아까 대충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은 또 그거 쓰고 그거 이제 퍼블릭 키만의 이야기고 맞아요. 네. 자기가 강연이나 뭐 이런 걸로도 번다 와,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긴 하는데 많이 버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쓴 거 보면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매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 쓴 것도 첫 2011년에 막 그때 글 쓰는 것도 보면 밥 벌어먹고 쓸 수 있나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도 1년에 한 4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매출이라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 첫해. 첫 해는 아닐 거예요. 한 1, 2년 지났을 때인가? 와. 그 공개했을 첫 해, 그 포스트 시리즈를. 그래서 그 정도 됐는데,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뭐 돈 다른 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도 모르긴 하죠. 보면은 어쨌든 배너 광고를 따와야 돼요. 근데 맞아요. 광고 주체가 다 IBM, 모텔, 이렇게 그쵸. 서버 렉 팔고 뭐 이런 오라클 뭐 이런 데들거든요. 네. 기업 목록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따와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컨택할 수 없어요. 이분은 그나마 기자니까 어떻게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맞아요. 이분도 광고 에이전시 끼고 따온대요 그거를. 아, 그래서 30%인가 10% 떼준대요. 그 1억 얼마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거랑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말한 맞아요. 유튜브 그것처럼. 거기다 조금 보면은, 실제로 애드센스 같은 거보다는 그게 더 수익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정으로 잡아놓고서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방문자 수가 엄청나요. 방문자가, 이게 페이지 뷰인지 세션으로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월에 400만이 나와요. 400만이요? 퍼블리키의 월 방문자 수는 400만이 아니라 40만입니다. 웬만한 건데 클라우드 뭐 관련된 하면 이게 다 나와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챗 소식 무조건 나오고. 그건 맞는데 사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은 되게 마이너해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백투더 맥인가? 거기가 이제 사이드바에 네. 조그맣게 방문자 수 그 위젯 붙어 있잖아요. 틱스토리 거. 네. 그게 보면 하루에 2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만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게 사실 주제로 봤을 때는 거의 비교 대상이 아닌 주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거기서 공개한 통계를 봐서는. 사실 아마 티스토리의 위젯은 좀 더 과정도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 않나? 전문성에서 인정받고 지금은.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엄청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일 거고 분명히. 네. 그 돈 버는 거 이제 저도 일본 블로거들 번역해서 보다 보면 이제 일반 블로거들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지. 걔들 기준이 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쓰다 보면 초기에는 이제 애드센스로만 그걸
유도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본도 아마존 진출해 있거든요. 네. 일본 아마존이 이미 다 먹었는데 그래서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그 프로그램이 한 반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존 어소시에이트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용어가 여러 개 섞여 있어요. 이 아마존 어소시에이트가 얘네들 프로그램 정식 이름인데 사이트 URL이나 옛날 그거 보면 어필리에이트라고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누가 그 물건을 나중에라도 사면 24시간 뭐 이렇게 근데 꼭 그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뭐 3%, 8% 뭐 이렇게 나한테 적립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은근 괜찮거든요. 맞아요. 은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저는 한 2년 가까이 이제 아마존 미국 거 네. 어필레이트 받아가지고 이제 달아놨는데 제가 뭐 킨들 리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HDCP라고 HDMI 그 보완하는데 그거 뚫는 거 리뷰 하나 한 거 있어요. 그냥 플스 게임 할 때 녹화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플스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들 하고 거기에 어필레이트 링크 아마존 미국 걸 달았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밖에 못 사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두세 달에 한 번씩 $5, $10씩 쌓여요. 와. 특히 킨들이 퍼센트가 높은데 10% 넘거든요. 킨들이 10만 원짜리 사면 저한테 10,000원 넘게 쌓여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더 많이 쌓였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존 진출이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쿠팡도 이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4월에 오픈했었대요. 근데 그 쿠폰 얘기하기 전에 네. 또 비슷한 게 하나 앞에 있었잖아요. 뭐요? 그 알라딘이요? 알라딘이. 알라딘 책. 알라딘은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할 때 사실 알라딘도 그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엄청 오래됐죠. 7년 오래됐죠. 넘었는데 네. 그때 TTF인가 있어서 이거 대박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블로그 보면 블로그 글을 몇 개 썼어요. 책 읽고 근데 알라딘 막 달았는데 시스템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클릭이 우선 많이 일어나고 막 옆에 거 사면 리포트가 잘 나와요. 네. 근데 알라딘은 달았는데 같은 블로그인데 클릭이 빵이래요 계속. 제 생각에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유가 정확히 얘를 클릭하고 바로 사야 되나 보다. 며칠 후에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빼버렸거든요. 저는 약간 경험이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알아봤어요. 저는 얼마나 벌었나 알라딘에서. 근데 옛날에 2005년 12월 정도부터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주로 이거는 이제 마이너한 분야의 책이기는 해서 종교서적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리뷰한 책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서 블로그 글을 한 10개 정도가 적립금이 쌓였는데 총 금액을 해보니까 6,500원? 많이 쌓였네요.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당 한 650원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앞에서 막 월 1,000만 원 얘기하다가. 이게 3% 쌓인 건가요? 네, 3% 쌓인 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책 리뷰 글을 안 쓰고, 그리고 한 600원 정도 더 쌓였어요. 그건 뭐냐면, 마이 리뷰라고 있거든요. 알라딘에. 근데 그쪽에다가 써도 제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약간 쌓인 게 있고. 그러면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쌓인 건 없는 거예요? 처음 글을 올릴 때 쌓이는 게 보통 그러니까 많고. 이게 제가 안 쌓인 이유를 보니까 제 블로그가 없어졌어요, 일단. 그래요? 네, 제 블로그 없어지고, 제 블로그 글을 그 알라딘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알라딘 블로그 쪽에다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거에서 조금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700원 정도 더 쌓인 게 있고, 제가 이제 그만뒀었는데, 시즌2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즌2가 뭔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클릭 수익도 배분을 해준다. 그랬었던 것 같고, 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알아보면서 공지에 들어갔더니 10월에 이제 종료됐더라고요. 몇 년 시즌2가. 10월이요? 올해 10월이요. 그래요? 올해까지도 했어요. 10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올해까지도 했었구나. 밑에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 달아서 시즌3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도 할 건가? 하면은 요번에는 기술책 쪽으로 아마 리뷰를 해볼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번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또 해달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있죠. 그냥 소스일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적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걸로 한 1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은 정말 없었을 것 없겠죠. 같고. 네. 근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한 2010년 전후로 이제 막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또 API 같은 거 엄청 핫할 때 네. API 공개하는 게 약간 좀 되게 핫할 때 네. 알라딘이 자기네 API 다 공개한다고 맞아요. 하면서 TTB라고 땡스 투 블로그라고 이제 블로그에 글 써주면은 거기에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API 공개해서 뭔가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했었고 근데 저도 딱히 돈이 됐던 것 같진 않긴 해요.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런 기억은 별로 없긴 해요. 이거 알라딘에서 받으면 안 좋은 건 책밖에 못 사요. 아 그래요? 현금 전환은 안 포인트구나. 되니까. 책 사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물론 네. 그렇겠지만 이제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겠지만. 원래 이게 사실은 아마존 제일 많이 따라했던 그런 느낌이었죠. 네. 책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S24가 계속 1등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예. 이거 할 때쯤에 지금도 알라딘이 막 치고 올라올 때였어요. 막 뭔가 하려고 네, 했지. 뭔가 힙하고 S24보다 해서 막 치고 올라오던 때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 링크를 막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분명히 클릭해서 많이 살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막상 달아보니까 클릭도 잘 안 잡히고 뭔가 시스템도 계속 안 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나는 성과 챙겼으니까 더 안 밀어주는 느낌이 회사에서도. 네, 맞아요. 저는 밀어주면 진짜 잘 됐을 것 같거든요. 저 지금도 느끼는 게 알라딘 SEO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 어떤 점에서요? 구글에서 SEO 가 검색하면 안 나와요. 잘. 아예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구글은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CEO 딱히 안 해도. 근데 그게 뭐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설마요. 그래서 타이틀이 이게 안 돼 있을까요? 타이틀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걸려요. 우리 안 걸려. 옷을 막아놓은 거 아니야? 로봇을? 그까지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색하면 네. 예스24나 교보는 잘 뜨거든요. 그래요? 네, 알라딘 거의 안. 그래서 이제 이쪽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리디 같은 거 나오면서 뭐 예스24나 알라딘은 더 경쟁 구도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전자책 거의 포기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들은 좀 많이 약해지는 느낌?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쿠팡 예로 다시 좀 넘어가면은 네. 저는 찾아봤거든요. 쿠팡에 혹시 쿠팡 책을 파나? 팔더라고요. 쿠팡에서 책 사는 거 요즘 유행이에요. 책을 사요? 네, 쿠팡에 네. 책이 있는데 쿠팡 네. 책이 제가 봤을 때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제휴했던 것 같거든요. 예스24인지 어딘지. 근데 어쨌든 쿠팡에 책을 파는데 사람들이 쿠팡 요즘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쿠팡에서 책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어.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겠는데 점유율 이런 거 누가 조사해 네. 주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책 사는 사람이 많고 쿠팡 파트너스가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책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와. 3%. 그리고 클릭 후 24시간 이내 구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그 알라딘 TTFB에 원하던 게 쿠팡에서 이제 된 거예요. 네. 쿠팡 파트너스 네. 가입을 해야겠네. 그래서 그 책 리뷰할 거면 네. 이제 블로그하고 쿠팡 링크 달면 돼요. 저도 그런 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보고서 이게 약간 우리 일반 리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좀 TTB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사실 책이 있다는 게 엄청 컸잖아요. 사실 네. 그 리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약간 서평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에 좀 중심이 있었기도 하고 네. 근데 쿠팡에서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쿠팡도 그러면 아마존처럼 링크 타고 들어갔는데 다른 물건 사면 네. 그것도 정립이 돼요? 쿠팡이 말하기는 24시간 이내 어떤 물건을 사도 와. 그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해줘요.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들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쇼핑몰이에요. 네. 얘네들이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마진을 포기하면서 그렇죠. 계속 하는 게. 근데 이제 쇼핑몰들이 특성상 그 락인 효과가 좀 적어요. 한 번 산다고 해서 이 쇼핑몰에서만 사진 않고 다른 데 보이면 또 딴 데서 하거든요. 싸면. 그래서 쇼핑몰들이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도 보면 네이버 메인에 계속 광고예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데도 한 번 네이버랑 싸워가지고 메인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메인에서 했던 거예요. 그 쇼핑몰들이 다 11번가 뭐 지마켓 네. 이런 애들 네이버 메인에서 빼버렸어요. 네이버가 막 돈 많이 받는다고 빼고 자기들만의 다나와 같은 그런 네이버 쇼핑 같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광고도 때리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숙이고 다시 네이버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도 쇼핑몰들은 락인 효과가 적어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제일 싼 거 사고 이러다 보니까 쇼핑몰들은 그런 데다 마케팅비 막 쏟아붓느니 3%를 떼주고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들의 랭킹 높은 애들 거에 적절히 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아마존도 아직까지 유지하는 네. 이유인 것 같고 쿠팡은 언제 생긴 거예요? 올해 4월인가 그렇대요. 그래요? 빨리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근데 저 알지도 못했어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 저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거 마케팅 하는 분들 많아요. 블로그로 한국에서 돈 벌려고 막 글 네. 쓰려는 시도하고 뭐 투잡처럼 이런 분들 사이 이미 유명했더라고요. 4월에. CP는 가입했잖아요. 네. 돈 좀 벌었어요? 아니요. 저 이거 사실 쿠팡하고 링크 달고도 약간 의심되긴 해요. 아직 빵원이에요? 네, 빵원인데 사실 빵원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물건 안 살 수도 있죠. 근데 네. 클릭이 잘 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클릭이 첫날 제가 해봤을 때 20인가 넘게 잡혔어요. 네. 제가 제 사이트에 이제 오른쪽 배너로 잡았거든요. 이제 클릭이 첫날 20 잡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2, 3 뭐 이렇게 잡혀요. 그래요? 이상한데?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데 내가 테스트하다 많이 눌렀나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좋게 봐요. 클릭이 잡힌다는 것 자체가 우선 시스템이 도는 거고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링크를 트위터나 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넣어도 되거든요. 네. 인스타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스타도 안 되고 네이버도 안 되는 거죠. 페북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엄마들이나 육아용품 리뷰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링크를 따는 거니까 안 되나? 페북 같은 거 올릴 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배너를 달아야 되는 같은데요? 거예요? 아니요, 배너가 아니에요. 링크죠. 네, 링크, 배너도 있고 링크도 네. 있어요. 상품 자체 링크도 있고 그냥 배너 형식으로도 있어요. 페북 같은 데서 아마존도. 되겠네요. 네. 아, 그냥 그 되겠네. 링크 주소만 어디든 붙여넣어서 네.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인스타는 자기 프로필 아니고는 링크가 안 네. 눌러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 링크를 누르게 만들면 돼요. 네. 바로 안 사도 돼. 24시간 있으면. 그래서 육아용품이나 엄마들이 좋아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 그리고 이거 별로네 하고 있다가 좀 이따 기저귀 사야 돼도 기저귀 사면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육아나 이런 웹툰 그리는 분들도 뭐 링크 달아놓을만 하고 그러면은 유튜브 쪽에서 그런 제가 그 많이 올라갔다고 유튜브 한 번 하잖아요. 봤던 거는 네이버 수익은- 블로그인데 자기가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인가? 그 정도인데 한 40만 원? 한 달에요? 네. 엄청 그리고 큰데요? 그분은 하루에 2-3시간씩 썼대요. 시간을 많이 쓰긴 했대요. 근데 어쨌든 시간을 쓰면 돈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아마존처럼 링크 따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래요? 왜? 아마존은 그냥 내가 어소시에이트 계정에 가입돼 있으면 아마존 막 상품 보고 있으면 위에 바가 계속 떠 있어요. 이 상품에 내 추천 링크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캠페인 링크 개념처럼 링크 뒤에 파라미터를 넣으면 나중에 통계 이거 잡혀요. 내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는지 내가 그 특정 문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네. 이렇게 통계 잡아줘서 내 유튜브에 공유한 게 클릭되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클릭만 잡혀요. 어디서 네. 클릭했는지 이런 게 안 잡혀요. 어떤 상품이었는지. 근데 아마존은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상품의 링크를 눌러가지고 어떤 다른 상품을 샀는지까지 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략을 세우기도 좋고. 아마존이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 참여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블로그에서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일본에는 좀 특이한 사이트들이 있는 게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는 링크 사이트라고 링크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들어가면 링크만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매일매일 중요한 링크들을 모아서 공유한 사이트, 그래서 뭐 링크계라고 하는데 링크계 사이트 되게 많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치면 이제 IT 쪽은 보면 해커 뉴스 같은 느낌인 거고,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만화 쪽에서 어떤 한 분이 되게 그런 링크계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인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되게 특이한 설문조사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 작품 100개를 뽑는 거예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그 해에 봤던 만화 100개를 뽑아서 좋은 만화를 그런 걸 설문조사 받아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걸 사이트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개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 참가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분이 이제 링크계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링크계 사이트가 일본에서 좀 되게 트래픽 많은 사이트 중 하나에 속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 링크해줬을 때 그 공개한 첫날에 5,000명이 들어왔어요. 와. 그 실제로 그 사이트 더 많다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5,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5,000명 들어갔고 근데 쭉 떨어지긴 하죠. 사실 이게 리텐션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5,000명, 뭐 1,000명, 뭐 500명 이런 쭉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한 번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조금씩 들어오는 건데 일주일 정도 들어온 그 수치로 벌었던 돈이 한 50에서 100달러 됐던 것 같아요. 5만 10만 원 정도? 그때 아마존 재팬 없을 때. 아마존 재팬 있을 때죠. 아, 그래? 네, 아마존 재팬이나 어소시에이트 해서 벌었던 돈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제 자기가 5,000명 되는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다고 치면은 이게 수익 그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좀 느끼긴 했어요. 시스템도 잘 돼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TB 했던 거거든요. TTB는 진짜 별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쿠팡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링크를 잘 잡고 몇 시간 유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쿠팡이 직접 만든 건 전 좋다고 보거든요. 알라딘은 약간 그 정도로 만들 거였으면 외부 솔루션을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외부 솔루션이 있어요? 네, 지금 애플도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애플도 올해 초까지는 앱스토어 앱 받는 것도 네. 링크 내 거 누르고 사면 그 유료 앱이나 유료 결제한 거에 얼마를 줘요. 우와. 그 시스템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전 그것도 해봤는데 근데 무료도 다 잡히긴 해요. 무료도 다 잡히고 유료 사면 그 중에 얼마 떼주는데 애플은 직접 만들지 않고 CJ.com이라는 사이트를 써요. 그 CJ 아니죠? 네, 그 CJ가 제일 네, 저도 그 CJ인 줄 알았는데 그 CJ.com은 아니고 해서 보니까 미국의 뭐 원패스워드나 이런 앱들도 그렇고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다 작은 데들은 애플도 그렇고 큰 기업도 쓰는데 다 CJ.com 씁니다. 지금 뭐 옷 판매 사이트도 어필리에이트 있는데 그런 거 다 CJ.com 쓰고 붙이기가 편한가 보네요. 네, 그리고 CJ.com 한번 접속 딱 가입해 놓으면 거기에 어필리에이트 할 수 있는 기업들 목록이 엄청 많아요. 자,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찾는 사람도 좋겠네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그쵸. 그래서 네. 제품 링크 걸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돈 버는 플랫폼이 있는 거죠.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으로. 네. 근데 이제 쿠팡 정도 되면 저는 직접 만들어야 된다 보고. 저는 어필리에이트가 진짜 좋은 거는 이게 광고가 아닌 것 같은 점이라는 거거든요. 어필리에이트는 광고처럼 안 보여요. 그쵸.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광고는 실제로 광고 주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에서는 그 TTB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이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책을 리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책 링크를 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는 이게 돈을 벌기 위해 단다기보다는 그냥 링크를 달아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보를 주기 네, 위해서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본 쪽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다른 책을 걸기도 하는데 책 리뷰하시는 블로그나 프로그래밍 쪽도 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 쓴 다음에 꼭 밑에 이제 어필리에이트로 그 관련된 책을 걸어놓거든요. 그런 게 되게 부러운 거죠. 블로거로서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광고는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드센스 광고 같은 거 보면 되게 뜬금없는 광고도 좀 많이 달리거든요, 가끔씩. 성인 광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되게 나한테 안 좋을 수 설정을 있고. 해놓지 않으면. 근데 이제 책 같은 거는 직접 관련 없어도 관련된 주제를 다룬 책이니까 사실 관심 있으면 눌러보겠죠. 그런 게 되게 큰 거죠. 이미지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실제로 수익도 되면은 사실 둘 다 쓰는 게 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CJ.com도 있고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글을 적고 그거에 관련된 어플리에이트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옷을 리뷰하고 싶으면 옷을 먼저 쓰고 네. 그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있나?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아마존에도 요즘 다 있잖아요. 그쵸. 아마존에 요새 다 있긴 한데 네. 아마존이 점점 이제 돈 안 되는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들을 빼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빼고 덩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크고 뭐 배송하기 까다로운 제품들은 자기네가 취급을 했을 때 배송료가 많이 들고 혹은 이제 수수료 마진이 적게 남으니까 그런 걸 자꾸 이제 없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자체에서 뺀다는 거죠? 예, 검색 풀에서. 예, 제품 풀에서 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필리에이트 플랫폼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플랫폼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은 그 대표나 회사의 의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쿠팡으로 치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특히 중간에 마진으로 먹는 데는 이익률이 엄청 낮아요. 낮죠. 제조업도 낮은데 중간에 유통하는 데는 더 낮잖아요. 근데 어떤 카테고리는 3%고 어떤 카테고리는 막 10%까지 주는데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쿠팡은 그 대표부터 그래서 회사 위에 분들이 다 외국계 스타일이에요. 약간 임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존에 그걸 알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고 한국은 어플레이트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안 봐요. 그거 하느니 그냥 네이버 광고 때리지 뭐.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된 게 아마존이 사실 돈을 진짜 못 벌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좀 이해가 됐어. 왜 못 벌었는지. 그 수익을 다 떼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존이 진짜 아마존 웹서비스 분리하면 아마존 웹서비스가 돈 더 잘 벌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직 분사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들으니까 약간 그렇게 몸집 키우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이베이치였나? 제 아내가 막 아마존에서 제가 물건을 사니까 아내가 이제 아마존에 살 때는 무조건 그거 써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거기서 물건을 사면은 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 그게 뭐냐면은 이 이베이츠가 어플레이트를 하고서 거기서 돈을 나눠 가지는 거야. 산 사람이랑 자기네가 나눠 가지는 구조? 그렇죠. 이 사람은 직구로 이렇게 하지만 나는 내 어필리에이트 그 이베이츠가 어필리에이트 네. 자기 거 링크를 누르게 하고 3% 주면 2% 자기들 먹고 1% 돌려주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거기 당장은 이익을 줄었을 수 있는데 그 관련된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그 낙하 사이트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카멜이라고 맞아요. 아마존에 이제 수익이 막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추적하면서 막 링크도 다 하고 하거든요. 잘 생각하면 걔들 도대체 왜 이거 할까? 해봤자 뭐 배너 좀 벌 수도 있는데 걔들은 그 안에 링크 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플리에이트 걸어놨을 거거든요. 여기 걸어놨어요. 여기 네. 상품 링크니까. 제가 확인해봤는데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또 있고 예전에 핀터레스트가 한창 뜰 때 핀터레스트의 강력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어플리에이트예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인테리어 물품 막 모아놓고 이러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링크 눌렀을 때 핀터레스트에 어플리에이트 링크를 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핀터레스트 걸요? 네.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도 그거 테스트 했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내가 보드를 만들어서 내 어플리에이트 링크를 타면 돈 벌겠다. 네. 잘 모아놓으면 했는데 핀터레스트에 아마존 어플리에이트 링크 딱 넣잖아요. 떼버려요 내 거 뒤에 링크 떼버려요. 네. 근데 핀터레스트가 중간에 이제 그걸 하다가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서비스 자체가 죽으니까 약간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웬만한 물건을 막 비교하고 이런 사이트들은 막 아마존에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쿠팡도 이걸 계속 유지할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이 막 쿠팡 TV 광고하고 막 네이버 광고하고 이런 비용은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쿠팡이 더 압도적으로 될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책 사고 물건 사고 이런 리뷰 막 블로그들이 쓰는 게 네. 점점 티몬, 위메프, S24가 아니라 다 쿠팡. 그렇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느낀 게 책도 진짜 잘못하면은 S24나 알라딘 훅 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리디가 전자책 튀고 나오고 있고 쿠팡에서 또 책 팔고 있고 이런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쿠팡은 오히려 그 책의 리뷰를 엄청 많은 블로그들 거 다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S는 진짜 거기에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어뷰징 이야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출판사 쪽에서 장난 아니던데요? 그런 거 글 읽어보면은 많죠. 이게 막 진짜 자기 돈으로 막 수백 권씩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고 리뷰 조작하는 것도 진짜 많고 그게 된다니까. 이제 리뷰에 나쁜 리뷰를 달 수 있어, 책 리뷰어들이. 네. 나쁜 리뷰를 하고 쿠팡 링크 달 수 있어. 그러네요. 나쁘지만 링크 클릭만 하면 돈이 되잖아. 현실적인 리뷰가 가능해. 어쨌든 아무튼 재밌네요. 재밌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스템인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글 안 쓰고 이러니까 돈 못 벌듯이 아싸님처럼 열심히 맞아요. 써야지 돈 벌듯이 시스템이 좋아도 개인들 노력이 중요해서 저는 이게 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저는 CP가 한번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CP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야 결국에 그런 컨텐츠 생산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점 같은 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한참 올블로그 나올 때 네. 그때가 블로그의 거의 정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때 막 돈 벌겠다고 사람들이 막 전업 블로그 하겠다는 사람 나오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냥 쭉 떨어졌잖아요. 이제 네. 그게 좀 이상한 모델로 바뀌면서 네이버 후원 모델하고 막 리뷰하고 상품 받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거품이 꺼지는 느낌이긴 하고 이제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사실 다시 또 지금은 근데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새로 뛰어든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최근에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이제 올블로그 같이 메타블로그가 다시 나와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일본의 하테나도 잘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다시 메타블로그가 나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메타블로그가 시작 진입점이 좀 높지 않나요?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일단 국내용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쵸, 네. 존재하는 블로그를 다 수집을 해야 네. 되고 그건 등록해야죠. 사용자 등록하는 거죠. 아니, 물론 그렇긴 처음에는 하지만 하는데 그래도 등록하게 이제 하면 되죠. 처음에 한번 다 싹 수집을 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 유입되는 양에 대비해서 또 서버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좀 진입점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제일 좋긴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RSS도 잘 안 만들어요. 아, 그쵸. RSS가 없어요. 블로그 들어갔는데 난 구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블로그 되게 많고 좀 되게 잘 만든 블로그도 있잖아. 가끔씩 보면은 마케터들이 만들었다고 하나? 마케터는 아닌데 마케팅 잘하고 좀 글 잘 써서 만든 블로그도 보면은 네. 글들은 되게 좋은데 RSS가 없고 음.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는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난점이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그게 공유의 가치가 엄청 컸던 거잖아요. 네. 올블로그나 한 RSS 이런 거 많이 쓸 때 네, 그쵸.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가치들은 좀 사라진 것 같고 각자 도생하면서 맞아요. 돈 벌 방법들이 생겼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슬랙에 링크 다 모으는 게 아, 예. 약간 메타 사이트 같은 느낌이긴 해요. 아, 그렇죠. 더 이상 사람들은 RSS를 안 보기 때문에 네. RSS는 죽었지만 메타 사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사들이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사실 콘텐츠 쪽 만드는 사람들은 뭐 유튜브는 유튜브로 따로 얘기를 하면 따로 이제 빼놓고 어쨌건 검색에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사람들을 모을 방법이 진짜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 브랜딩 만드는 건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브랜드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 딱 하려고 보면은 링크를 걸 데가 없어요, 진짜. 이제는. 옛날에는 막 올블로그에 철판 깔고 가서 이제 막 댓글 올리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게시판에 댓글 쓰기도 민망하고 페이스북 진짜 철판 깔고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올리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뻘쭘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홍보할 데가 없어. 페이스북 그룹에 철판 깔고 올려야 돼요. 제일 효과 좋아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는. IT 쪽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또 유튜브가 유리한 면도 있긴 해요. 아, 그렇죠. 유튜브는 보면 대부분 검색으로 안 들어와요. 다 추천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SEO 개념이 없고 내가 만들면 약간 조회수도 평소에 높고 구독자 있으면 유튜브가 알아서 막 유입시켜줘요.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운빨이라 내가 컨텐츠만 많이 만들면 권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는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돈 버는 걸 다 해봤지만 제가 하는 노력 대비 제일 잘 벌어주는 건 사실 유튜브긴 해요. 예전엔 애드센스 해봤지만 잘 안 됐고 네. 어소시에이트도 조금씩 벌고 엄청 조금 벌고 그리고 이제 애드몹은 예전에 앱 광고? 앱 간단한 앱 만들어서 초기에 아이폰 이런 거 앱 광고로 좀 벌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는 제가 열심히만 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어디에 홍보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알아서 되는. 그래서 약간 컨텐츠 제작가들이 유튜브에 올릴 수밖에 없어. 특히 개인들, 홍보하기 어려워하는 개인들도 그렇고. 유튜브의 가장 큰 장벽은 콘텐츠 제작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모습을 보여주긴 싫을 수 있잖아요. 가면도 싫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진입 장벽이 될 것 같아요. 낙교님 그렇죠. 저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강차분 PD님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분의 그 얘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매체 전환인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넘어간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게 어쨌건 돈이 되는 플랫폼이니까. 어쨌든 그 영상으로 넘어가도 그 자동 번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매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글은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글은 맞아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글은 뭔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유튜브는 이제 장비빨만 되고 내 얼굴만 좀 되면 깔끔하게만 나오면 그냥 막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해도 편집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 해본 사람들은 글 써보면 글은 그냥 며칠 써요. 막 단어 맞아요. 바꾸고.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찍기가 사실 훨씬 편하고 음. 그냥 컨텐츠도 막 글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글이 많이 안 생기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해. 글 하나 쓰려면 진짜 온라인에서 리서치 하는데도 탭 막 수십 개씩 띄워놓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링크 하나씩 거는데 다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글은 약간 내가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에 그게 퍼블리싱 많이 되고 그러면 되게 이불킥스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영상은 근데 좀 덜 해요. 이불킥가 뭐야? 이불킥. 이불킥? 아, 네. 예. 왜 안 굉장히 덜 하냐고요. 영상은. 영상?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시스템상은 약간 네이버 블로그 비슷해요. 처음에 뜨고 나중에 볼 확률이 적어요. 그 댓글에 사람들이 댓글에 뭐 미안하다고 쓰면 되고 뭐 잘못했다 쓰면 되고 사람들이 어차피 영상 풀로 다 안 봐요. 검색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잘못 말한 거를 볼 확률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 앞에 3분 보고 끝나고 검색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것도 그렇고 같네요. 저는 조금 지금은 어그로 끄는 게 엄청 많은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유튜브 쪽은 네. 오히려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어그로 끌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체력. 맞아. 근데 이제 CP가 얘기했을 때는 그게 돈을 벌면은 맞아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풀 뭐 하나 쓰고 거기 악플이 엄청 달리는데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나 뭐 다른 거 앱 같은 것도 리뷰에 나쁜 리뷰 달리면 아무리 내가 신경 안 쓸려도 신경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는 이번에 막 악플이 달리는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익이 올라가. 이거 그냥 숨김해야지 하면서 이거 댓글을 닫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어차피 내가 숨김 처리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만 막 수익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 중에 요즘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논란이지만 어쨌든 돈을 버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은 생각인 건데 아직은 구글도 그러니까 유튜브도 검색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천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막 초딩들 거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 장기적으로는 컨텐츠 관점에서 그런 뭐 자연어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약간 전 유튜브가 지금은 한 10년 전 이상 전에 이제 구글 상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서 컨텐츠를 검색하는 수준에서 네. 10년 전 지나면 이제 영상 컨텐츠를 분석하는 기술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 유튜버들이 또 뜰 수도 있어요. 검색이 너무 잘 되고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SEO 개념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말을 똑바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말을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근데 영어 쪽은 진짜 재밌는 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유튜버가 영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죠. 나보다 잘해. 네. 그 진짜 잘 알아들어. 딕테이트 한 거 보면 진짜 거의 한 99% 네. 정확한 건 느낌이더라고. 고유명사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뭐 네. 소위 그런 약간 편향이 있다고 하는데 백인 남성들이 말한 것들은 거의 그냥 그 트랜스크립트 한 거 같이 맞으니까. 백인 남성 아니고 인도 남성 구글 키노트 잘 알아듣던데요? 그 수다 차이 말하는 거 보면 사장님이니까. 그런가? 따로 분석했어요. 그랬을 수도. 모델이 다 사장님 전용 알고리즘.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에 얼굴 안 나오는 거는 한국에선 그 가면 쓰고 뭐 마스크 쓰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네. 일본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 게 이미 대세가 됐어요. 와. VTuber라 그래서 이쁜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네. IT 리뷰도 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걔들 장난 아니에요.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얼굴이 나오고 싫은 사람은 이쪽에서 솔루션을 쓰면 돼요. 얼굴도 꾸밀 수 있고 내가 몸을 움직이면 그대로 행동해주고. 네. 근데 이건 좀 안 봐서 모르겠긴 한데 예전에 그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미쿠라고. 네, 동성합쳐. 네. 미쿠가 이제 진화한 거죠. 미쿠가 진화해서 유튜브에도 돈을 벌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 차라리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맞아요. 어떤 캐릭터 간에 이제 캐릭터 놓고서 그게 표정에 따라 변한다거나 그런 거 그걸 추적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도 그 네, 애플 애니모지로 유튜브 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얼굴 나오는 게 진짜 너무 싫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엄청난 부담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역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기사들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도 하고 네. 한때 거의 다 망한 것 같고 결국 광고 비즈니스가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디엄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세게 미디엄은 말하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디엄이 그 기성 언론 중에 있어 보이고 엘리트 애들이 하던 거를 그대로 따라요. 네. 좋은 컨텐츠 글로 돈을 받아먹겠다. 네.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공짜 글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 와중에 돈 구독하고 쓴 사람들만 잡겠다는 게 좀 저는 미디엄이 이제 선을 좀 넘은 것 같긴 해요. 이제 팝업 띄우잖아요. 팝업까지는 팝업을 아니었어요. 띄워요? 옛날 팝업이 아니라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면은 글을 보기 전에 아, 네네네. 그 블러킹 레이어 시스템, 하나를 네. 보여주죠. 뭐라고 하지? 그 모달 창을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나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이트도 언론들 보면은 요새 진짜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안 되게 하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구글 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예 브라우저 창에서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SEO도 낮춰버리고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얘네가 지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왜 그걸 보는데 내가 로그인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걔네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뉴욕타임즈나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료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클릭하면 안 보여주고 팝업을 먼저 띄우기도 하고 좀 생각 있는 일본의 언론사들은 똑같이 유료여도 앞에 한 단락 정도는 보여줘요. 네. 그리고 구매를 유도하기도 네. 하고 근데 돈을 받아서 유료로 하는 시장은 망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나마 뉴욕타임즈가 진짜 잘 성공한 사례인 것 같고 미디엄은 컨텐츠가 자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사실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미디엄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같고 돈을 못 벌어요. 돈도 못 벌고 내 글에 보는데 그 팝업창까지 보여줘. 그렇죠. 원래는 되게 쉽게 쓰고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컨셉에서 잘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블로그 진짜 많이 넘어갔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깨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그 블로그 서비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새로 나올 수도 있어. 워드프레스닷컴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텐츠 제작자한테 돈을 못 벌게 해요. 워드프레스닷컴 애드센스를 못 따라요. 진짜요? 저도 워드프레스닷컴 몇 번 넘어가려다 못한 네. 이유가 워드프레스닷컴 심지어 내 개인 도메인 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월 네. 얼마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체로 만든 광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워드프레스닷컴 거. 그거밖에 못 쓰고 애드센스를 못 달게 해요. 그 네이버 외수익을. 블로그였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생각을 글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창업해서 그런지 생각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유튜브나 구글은 그 회사의 DNA가 다른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하면 유튜브, 구글 이런 애들이 마케팅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마케팅 진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고객센터 답변도 안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 막 닫아버려요. 구글 애드센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구글 애드센스 잠가버려요. 네. 그리고 CS 못 넣어요. 이유도 안 알려줘. 이유도 안 알려주고 이유 알려달라고 메일 보내면 너 한 번만 더 메일 보내면 너 계정 차단 막 이래.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우회해서 계정을 계속 만들면서 버텨요. 이상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니까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네. 어떻게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글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지. 고분고분. 네. 그래서 시스템이 잘 돌긴 해요. 구글 안에서. 미디엄도 막 이상한 거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글 쓴 사람들 돈 주겠다고. 뭐 박수 치면은 근데 그것도 유료 그래요? 구독자여야 돼요. 유료 구독자인 사람이 이 사람이 글을 좋다고 하면 내가 월 5만 원 냈으면 월 5만 원에서 내가 박수를 10번 쳤으면 10개 나눠주고 막 이게 뭔가 이상해요. 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할 거야 이제. 글로 돈을 버는 건 확실히 자체 플랫폼이나 이제 자체 블로그에 쓰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해. 네. 그렇게 독립된 상태에서. 아니요, 그래도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긴 해요 계속. 그쵸. 그게 이제 올블로그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게 없죠. 지금은 홍보할 데가 없어. 혼자 쓰면 힘들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게 글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도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하테나에 등록하는 일이에요. 자기 개인 블로그여도 하테나에 꼭 등록해라. 네. 하나 만들어 주시죠, 낙교님. 플랫폼. 낙교님 지금 44비트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더 큰 비즈니스를 봐야 돼. 55비트? 44비트가 뭐죠? 여담인데 뜻이 뭐예요? 별 뜻 없어요. 44비트 그럴 듯해 하면 보이나? 뭐가 그래요?
1시간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죠. 네, 돈 버는 이야기만 하다가 네. 그러게. 끝났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박사 미친 돈은 어떻게 벌까요?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네.